네, 다음은 네 땅, 내 땅 하는 곳 가볼게요. 네, 치여권을 얘기합니다. 무슨 권이요? 치여권은 아까 이미 맹지 사서 통행하는 방법 가지고 하면서 얼핏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땅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자 325페이지. 지역권은 한 30분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데는 20페이지를 공부해야지 한 문제를 맞히는 데가 있고 30분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게 없죠. 아마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전부 다 뭐예요? 한 문제 전부 다 2.5예요. 몇 점 5? 이 등수별로 뽑아요. 과락면하고 평균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등수들을 뽑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옆에 사람 다 적이야. 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과락면하고 평균 몇 점이니까 적이 아니고 서로 뭐다? 동지니까 뭐 달라 그러면 다 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면 나중에 도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옆에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냥 이거는 그냥 와서 그냥 강의하고 있는 것 뿐이지. 밖에 나가면 절대 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왔을 때만 눈빛이 약간 이상할 뿐이지. 밖에 나가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뭐야? 말씀도 잘하시고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야. 단지 시험 때문에 잠시 뭐야 지금 수그러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지역권 가볼게요. 325페이지 291쪽. 시작되는 단어가 지역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 토지가 네 땅이고 자기 토지가 뭐예요? 내 땅이에요. 아까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그냥 직접 집에 사용하는 거지 내 땅은 관계없죠. 타인 토지 사용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근데 여기는 뭐다? 네 땅을 뭐야? 내 땅 편익에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반대말이 이거 인여권이에요. 무슨 권? 자, 지역권 나오면 이렇게 해서 기억해서 기억을 더듬으세요. 자, 지역권 무슨 토지가 있고요. 네. 인여권도 타인 토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편익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 자, 그럼 왼쪽은 눈치를 채보세요. 여기는 사람 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편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 해서 무슨 권?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지자네? 그럼 땅이 편익을 받아야 되잖아. 그 땅이 뭐다? 자기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역권 설정을 하면 반드시 토지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인여권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가시면은 한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인여권이란 말 나오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여권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치여권, 사람 편익, 토지 편익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치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 편익 인여권이란 토지 편익 아닌 특정인 편익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뒤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이 토사 채취하고자 타인 토지를 이용하거나 혀 제작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뭐요? 그러니까 도자기 공 사람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이건 무슨 권이에요? 이건 인여권이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뭐다? 네 땅, 내 땅이 나와야지 지역권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가 어느 토지예요?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예요? 타인 토지예요?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가 어디야? 이거 승낙했잖아. 지역권을 이쪽에서 뭐 했다고? 이거 승낙했잖아요. 여기 승낙했으니까 이쪽은 승역지라고 하고, 자기 토지는 지역권을 요청했으니까 이건 뭐라 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권에서 요역지하고 승역지 개념이 흔들리면 그냥 꽝이야. 자꾸 이거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토지는 요청했으니까 무슨지, 요거는 무슨지, 승역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메뉴 가보니까, 지역권하고 뭐가 나와, 거기? 아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까? 아까 8글자 적으면 되죠. 맹지, 사서, 통행 방법 기억 안 나요? 아까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었죠. 용익물권의 통행 지역권. 상린관계 아까 뭐 있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었잖아. 밑에 내용 안 읽어도 돼요. 일단 그 제목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조문 하나 딱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조문 하나 체킹하세요. 292조 나옵니까? 부정성을 기억하세요. 자, 절 보세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해요. 지역권은 반드시 일필지 전부일 것.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일필지 전부일 것. 이렇게 들어가고요. 타인 토지는 꼭 다 일 필요는 없죠. 아니, 타인 토지야 설정일 때는 뭐 전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토지는 승역지는 뭐일 수도 있고요. 전부일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일부일 수도 있겠죠. 별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역지하고 무슨지? 승역지. 연습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편익을 받는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뭐일 것? 전부. 타인 토지는 당연히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기 토지가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된다고? 그리고 지역권은 뭐가 된다? 종이다. 이런 관계 들어가. 예를 들어서 통행 지역권 같은 경우요. 무슨 지역권?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자기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의리 소유자고 여기 무슨 토지예요? 그럼 타인 토지 여기에 지금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그럼 이 빗금진 부분에 지금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 토지 여기 지역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무슨 지역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종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엄마는 오늘도 분식점 가가지고 장사하고 있고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6살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형 동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고 누가 있다? 10살 먹은 동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이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이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동생 손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주는 종을 데리고 나가죠. 그걸 이제 고친 말이 수반성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성?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뭐라고요? 혼자 가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종을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배제하고 혼자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동생 X치고 혼자 나갈 수 있냐고. 있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까 나왔던 거 이거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평상시는 동생 손잡고 다니는데 지 볼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X 시켜놓고 혼자 갈 수 있잖아. 이걸 뭘 한다? 수반 배제 특약. 물론 이거는 등기를 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게 되면 보통은 모두 같이 따라와야 돼요. 통행지역권 없는 토지 사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토지 취득하면 이 종된 지역권은 네?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응? 확실해? 아니 알아 몰라 지금. 모를 땐 뭐러 가라고? 얼마나 편해. 그냥 이렇게 맨날 자동하다가 가끔 틀린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괜찮아. 그때 한번 깜짝 놀라면 돼. 아, 아닌 것도 있네.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가게 되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 토지 등기 딱 하는 순간 이 지역권도 자동적으로 뭐 한다? 함께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설정해 준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친분 관계 때문에 설정해 주는 거지 나중에 이 토지를 네가 타인한테 뭐 하게 되면 양도 그때는 뭐다? 막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단 그 사실을 뭐 해놔야 돼? 등기를 해놔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집에 애 2명이 있으면 힘들죠? 학교를 가야지 엄마도 좀 그 시간에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애 둘이서 앉아가지고 매일 아침 줘, 점심 줘, 저녁 줘. 밥 주다가 뭐가 다 가버려요? 하루가 다 가버려요. 먹는 애들은 당연하지만은 주는 사람은 매일 힘들죠. 이 공부해야 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가끔 한 끼는 굶겨도 돼요. 그러면 주정관계 있을 때 형은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서 계속 뭐만 하고 있어. 혼자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동생 재미있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동생이 뭐야 이 시간이 나니까 이렇게 문 밖으로 독립 하면 안 돼.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겠지. 줄을 두고 종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 나오면 네 땅 내 땅 기억하고 중간에 지역권이 있죠. 네 땅 내 땅 중간에 뭐가 있다? 지역권. 그러면 내 땅 주가 가면 종된 것도 뭐하고 한때는 버리고 갈 수 있잖아. 근데 종된 것이 형을 놓고 독립하면 되는데요. 그 지역권 문제가 보통 이 셋 중 하나가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됐어요? 그래서 326페이지의 기억, 수반성 체킹해 두세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주 가면 종 손잡고 간다는 얘기죠. 수반성. 주 가면 모두 간다? 종도 간다. 그러니까 맨 밑에 따라서 주된 유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지역권 이전 효력이 생겨 안 생겨요? 그 187조가 뭐예요? 그게 180조가 그게 상수형 경기 그 조문이에요. 그 기타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 그러니까 주만 등기하면 됐지. 종은 뭐 할 필요가 없어. 자동 취득이겠지. 다음 우측에 배제 특약은 뭐죠? 손 뭐하고 손 이거 딱 놓고 그냥 콕 혼자만 갈 수 있어 없어? 그거보다 수반 배제 특약 아까 했었죠 이게. 뭐 있었어요 아까?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했을 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또 유치권 배제 특약 있었잖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있죠. 부정성.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만을 따로 뭐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연상해 두세요. 형 나갈 때 누구 손잡고 간다? 동생 손잡고 간다. 근데 어떤 때는 손 뿌리치고 그냥 주만 콕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굴 두고? 형을 그대로 두고 동상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 큰일 나. 됐어요? 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는 담보 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자기 토지는 전부니까 타인에게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지. 그죠? 근데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독립해서 지역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뭐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주를 두고 종만 독립해서 다른 권리는 뭐 할 수 없다.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상권은 저당권 목적이 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데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 종 관계에 있는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볼 때요, 지역권은 힘들면 이 부정성만 가지고 시험장 가서 견뎌보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게 가장 좋아.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시험장 가서 견디는 거예요. 모르는 건 뭐다? 하늘의 뜻이죠? 그럼 더 하고 싶으면 이제 다음 코스에 다시 한번 거기다 또 하나 붙이고. 그래서 이 부정성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넘기세요. 328쪽 갑니다. 자, 지역권 취득에서 가로 1번 파란 글자 있죠. 맨 밑에 유역지는 일필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만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 네 땅, 내 땅 할 때 네 땅은 전부 또는 일부지만 내 땅은 뭐다? 전부. 요청한 토지. 연습하시고요. 다음 330페이지 가세요. 자, 가로 3번 나옵니다.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지역권자는 본권 지역권은 있지만은 타인 토지 배타적 점유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권자는 거기 보시면은 방해 제거하고 뭐는 있는데, 방해 예방. 아까 소유물 방해 제거 예방 214조는 준용하는데, 파란 글자 보세요.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뭐 할 권능이 없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동그라미 빨갛게 하시고요. 반환 밑에다가 네 글자 쓰세요. 점유 내놔. 반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토지가 이렇게 똑 쳐놔가지고, 예? 자기 토지는 쏙 들어가 있고 타인 토지는 쏙 솟아 있을 때 요거 딱 해다 여기다 딱 갖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럼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매립을 위해서. 타인 토지 여기다가 뭐 설정돼 있다? 지역권 설정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그럼 흙 퍼다가 나르면 되죠, 그렇게. 설정해 줬으면. 그럼 이 토지를 가서 점유를 해요? 그냥 퍼다 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토지를 침해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놔 할 필요는 없잖아. 흙 퍼가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타인 토지를 내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자하고 무슨 권자는 같이 세트야. 지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자는 본권은 있어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 반환은 된다 안 된다. 뭐는 돼도 방해 제거 이방은 돼도.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뭐예요? 반환은 할 수 없다. 나올 때마다 같이 연습하시고요. 자, 드디어 331페이지에 전세권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전세권. 자, 전세권은 소속이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민법에 이게 헷갈리는데 다른 법은 오죽하겠어. 다른 선생님들이 민법 열심히 하란 말 안 해요? 민법 바탕되면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법 과목에 받쳐주는 게 뭐다?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아, 그것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지. 유추 적용해서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전세권. 그러면 이게 등기사항입니까? 등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익 물건은 다 등기사항이야 반드시.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 전세란 단어가 나오죠. 보통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서 인터넷 오는 것은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무슨 전세? 이렇게 할게요. 미등기 전세를 예쁘게 표현할게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입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그 대신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봐주는 거예요. 임대차.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한테 사용식을 요구하는 것이 임차권이야. 다시 미등기 전세 뭐라고요? 쓰지 말고 머릿속에 미등기 전세 어떻게 한다고?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봐줄 수 있죠. 이랬어요? 임차권은 등기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주인 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주인은 등기를 안 해줍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이야. 무슨 민족? 그러니까 을구란을 가능한 깨끗이 하려고 해요. 주인 입장에서는 을구란을 뭐 한다? 깨끗하게 해야지 그 담보 대출 받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 만약에 전세권 등기돼 있으면 담보대출 받을 때 그 금액만큼 뭐야?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다? 등기된 전세권보다는 뭐다? 등기 안 된 임대차로 빌려주다 보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은 무슨 법이다? 주택 임대차. 그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역작용이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법은 그런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뭘 개정했더니만 그게 오르 뭐야? 역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번에도 여러분들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 그러면 주택 임차인 살다가 한 번 더 갱신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별로 없고 전세는 거의 이제 보증금 걸어놓고 들어가지 않고 보통 일부 거의 섞여 있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 사는 사람이 한 달에 만약에 세 나가는 게 80만 원, 100만 원 나가면 그 적은 돈이야, 큰 돈이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자꾸 멀어져 안 멀어져. 돈이 없으면 중심부에서 한 10km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없으면 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애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 애들 교육 문제 있고, 애들 친구 문제 있고, 복잡하니까 힘들어도 그냥 그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좀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제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보존은 누가 해야 돼요? 그 자격증 따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소공이 되든 겨공이 되든 해가지고 뭐야? 한번 걸어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또 공부해야 돼. 아니, 법을 모르면 나중에 자기가 손해본다니까? 법을 알아야지 돈을 번다니까? 특히 토지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뭐로 벌고 싶은 사람들? 공법 잘해라고, 공법을.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공법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무슨 지역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호재만 떠도 그냥 값이 올라가잖아. 민법은 뭐냐? 현재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게 민법이야. 왜? 잘못 뒤에 가가지고 혹 날릴 수도 있잖아. 잘못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건 무슨 과목이고, 민법이 그런 과목이고, 공법은 뭐다? 미래 가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게 합격이 문제가 아니고 뭐다? 아,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그 기억력 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 좋아 안 좋아?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뭐다?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서 나중에 가치를 늘릴 거라는 생각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303조 전세권 들어갑니다. 물권이요, 채권이요? 반드시 등기사항이에요. 주인 등기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세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전세권자는 무엇을 지급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지역권에서는 지료 지급하고란 말이 없었지.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한다? 자,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뭐도 있다. 건물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도 있고 토지 전세권도 있다.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서 뭐하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하면 되는데 또 권리이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특징이 우선 변제란 말 나왔네요. 무슨 변제? 그러니까 빌려주는 타이틀 명칭이 뭐예요? 전세권이죠? 그럼 을의 명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자꾸 틀리는 분들이 있어. 에? 전세. 주인은 전세권보다 설정자. 주인공 이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부동산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응?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이 권리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아니고 물권이죠? 물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할 때 주인 동의 받을 이유가 없죠. 네? 수선 유지를 갑이 할까, 을이 할까? 물건이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다? 아니, 누가 한다? 갑이 하는 누가 하는 거다? 을. 그러니까 수선 유지에 들어간 필요비를 지출한 다음에 무슨 비? 이걸 갑한테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겠죠. 그죠? 대신 무슨 비는 가능할 것이다. 유익비는 가능할 것이다. 뭐는 안 되지만 필요비는 안 되지만 뭐는 유익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수선 유지를 의리하는 거니까 갑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주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이니까 무슨 건이니까 물건이니까 전세권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몇 주도 준용하고
다 되지. 뭐도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점유권 물청도 되고 전세권 물청 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고 전세권자는 소유자랑 똑같아요. 물청 얘기가. 똑같다고. 그게 뭐라고? 세상. 전세권. 지상권은 213조, 14조도 다 준용하고 점유권 물청도 다 존재한다. 그런 얘기. 이건 반복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을이 뭘 줬으니까? 전세금을 줬잖아. 그러면 이 을은 무슨 채권이 있다는 걸까? 전세금 반환되는 이 채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관계? 그러니까 계약기간 존속 중에는 용익,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무슨 것?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뭘 돌려받아야 돼? 이 채권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에? 이 채권 관련돼서 만약에 주인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 채권은 그럼 회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회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경매할 권리도 있어야 되겠지. 법원 판결 받을 이유가 없어. 등기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뭐가 는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이건 일종의 무슨권 성질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담보 물권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전세권에다가 이중 스파이라고 적어. 뭐라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 있는 거야. 원래는 기본은 어디에 있는데 용익 물권인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저당권자가 돈 돌려받기 위해서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경락대금 우선 변제 받듯이 전세권자도 그럴 권리가 있다 없다. 왜? 출발이 전세금 지급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초점을 여기다 두고서 판례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 뭐 가지고? 판례 관련 6개만 볼 거예요. 몇 개? 6대 판례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체킹만 해놓으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332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이 무슨 물건? 동그라미 3번이 뭐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거기다 양다리. 뭔 다리? 양다리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담보물건 통유성 쭉 들어가면 3번에 기억 있죠? 3번에 기억 있죠? 거기에 무슨 권도 있고 경매권도 있고 뭐 받을 수도 있다. 우선 변제는 입장권이에요. 무슨 권?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 이거 성질 때문에 무슨 물건? 담보물건. 그러면 맨 밑에 니을에다가 영어로 A를 써놓으세요. 뭐라고? 대문자 A. 자,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 양도 가능 여부. 문장 들어갑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죠. 무슨 관계 있으니까? 주정관계.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뭐다?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어느 때 양도 가능하 봤더니 우측에 판례가 있네요. 판례 제목 보세요. 전세권이 뭐 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에 소곡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두 번 좀 색깔 진한 데가 있죠. 글자가. 밑으로 가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기간 존속 중에는 전세금 채권과 전세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뭐라고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먼 훗날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겠죠. 그럼 전세권 소멸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걸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전세금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현재는 분리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장래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지. 그럼 채권만 남아있죠. 그 장래 채권 뭐 할 수 있다. 조건부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A예요. 그 다음에 판례 말고 밑에 글씨 파란 글씨 있죠. B번 써놓으시고 뭐라고 돼 있다. 판례 읽을게요. 바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꼭 전세금을 꼭 현실적으로 줄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을 전세금 지급으로 해서 대신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1년 동안만 건물 전세권 설정하자. 그럼 10억 중에서 4억은 매매대금으로 받고 6억의 매매대금 채권을 뭐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B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 가세요. 거기 A, B가 있고 페이지 335페이지 33페이지죠. 자, 330 몇 페이지야? 5페이지죠. 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판례가 있을 거예요. 법정갱신. 무슨 갱신? 자, 법정갱신은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법정갱신은 자, 자동갱신입니까? 등기갱신입니까? 확실해요? 알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에? 모르면 아까 뭐라고 했어? 모르면.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야. 무슨 갱신이 아니고. 등기갱신이 아니야. 이것도 상수형 경기, 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되는 거지. 그러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보통은 여러분들 합의갱신은 등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법률행위는 등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갱신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제가 또 팁 드릴게. 관습 법지를 취득했어요. 무슨 취득?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 취득이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변동됐어. 에? 그 토지 소유자 변동된 사람한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관습 법지 취득도 뭐라고?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그럼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동 취득돼 있는 거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지 당사자, 제3자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는 거지만 법률 규정은 뭐니까? 자동이니까 뭐 없이도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그 상수형 경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C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갱신은? 법정 갱신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전 소유자가 있고 현 소유자가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이미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을구란에 이미 기재가 된 상태 아닐까? 그럼 뭐가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전세권자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을 과거 소유자한테 가서 반환받아야 된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한테 반환받아야 된다. 네,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선택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없죠. 누구한테만? 신소유자한테만 반환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등기된 전세권 안고 사는 매수인은 매매 시세에서 그 전세금을 빼고 주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자는 누구한테만 가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신소유자지 누구는 아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 소유자,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 한다? 면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게 네 번째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8페이지 가세요. 자, 338페이지 가시면은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뭐였습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에서 전세권이 뭐한 경우? 소멸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을이 전세권 가지고 있으면 이 전세권은 을은 갑한테 무슨 채권이 있을까요? 전세금 채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전세권에다가 뭐가 설정된 거다?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병도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 왜 저당권 설정해 줬을까? 이 채권이 있으니까 여기다 붙였겠지. 노림수가.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자,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네. 전세권은 언제 소멸할까? 안 씁니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확신도 없으면서 왜 뒤로 가? 모를 땐 어떡하라고. 칼이 들어와도 자동 소멸이다. 아시세요? 언제 소멸? 뭐 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이 전세권은 소멸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는 얘기죠. 전세권 소멸했네요? 자동 소멸했죠? 그쵸?
그러면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 자체에서 저당권 실행할 수, 선택하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선택을 해보세요. 지금 전제를 깔았죠. 말소 소멸이면 전세권 살아있는 거고 자동 소멸이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돼지꼬리 해놨잖아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 전세권 자체 실행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논리예요. 그게 아셨어요?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 없다. 에? 미안해요. 없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 실행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죽을 이유는 없고 아직 뭐가 살아있어 여기. 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전세금 반환이 있죠. 에? 이 전세금 반환을 자 을한테 해야 되는 걸까 병한테 해야 되는 걸까 물어봅시다. 지금 기간이 끝났죠. 그럼 전세권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지. 이거 실행할 수 없지. 그럼 결국 전세금은 누구한테 준다? 아니야. 을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이때 이 병이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의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란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요? 압류해서 물상대의 형식으로 무슨 형식으로?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까지는 압류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을한테 줘야 되지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압류가 되면 을한테 주면 돼 안 돼? 압류가 됐는데 얘한테 주면 얘는 바보야. 이중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판례 순서 들어갈게요. 1번 진한 글자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목적물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고 돼 있죠. 자동 소멸, 말소 소멸. 그래서 그 문장에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정에서 계속 뭐가 들어오면 모를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한다 계속 자동으로 계속 내뱉으세요. 자, 그렇단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2번에 이러한 경우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 키워드입니다. 물상 대위 법리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는 존속하는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걸 압류란 단어 있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압류. 압류 및 추심 명령, 전부 명령하는 등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비로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금 채권, 전세권 옆에다가 저당권 설정됐다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하죠. 더 이상 전세권 자체 가지고는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 채권을 뭐해서 압류하게 되면 그 입장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압류해서 거기서 채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상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된 경우 전세권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 주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누구한테만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전까지는 기간 끝났다. 그 채권을 압류 전까지는 주인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전세권자. 압류가 되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자꾸 시험 문제 냅니다. 제가 지금 전세권에 몇 가지 판례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네? 6가지 판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거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맨 밑에 일부 전세권 있을 거예요. 일부 전세권 있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부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어도 전부 경매 신청권은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왼쪽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건물 일부.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전부 경매는 안 돼요. 근데 전부 우선 변제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변제? 입장권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됐다. 자,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 뭐가 설정돼 있다? 여기 일부에 뭐가 설정돼 있다? 전세권 설정돼 있어. 자, 전세권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여기만 미친다. 빨리 얘기하세요. 여기만 미치죠. 그러니까 이 일부 전세권자가 뭐면 안 된다. 전부 경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함부로 경매하는 거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전체를 뭐로 집어넣었을 때,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경락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대금이요? 경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무슨 변제? 그럼 들어갈 때 뭐 지 마음대로 들어가나? 순서대로 들어가겠지. 뭐 기억해. 일부 전세권 전부 뭐는 안 된다. 경매 안 된다. 대신 전부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변제. 그래놓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허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일부에 설정됐을 때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뭐가 없다면?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마음이 또 살살 흔들릴 텐데 안 됩니다. 건물 일부에 설정됐을 때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어도 독립성이 없다더라도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 판례 가지고 연습하세요. 아셨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여기서 주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 쉬었다가 이제 유치권 하겠습니다.